낮 시간에 이렇게 또 관객분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아마 영화 보면서 좀 짧은 여행 갔다 온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GV 함께 하기로 된 모더레이터 차한비라고 하고요. 지금 밖에서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다 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열띤 호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네요. 네. 일단은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짧게 한마디씩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웠을 때 연출한 최정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 선아를 연기한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 이렇게 더운 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심어놓으신 거 아니죠? 네, 우리 웬님? 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에서 지수 역할을 맡았던 오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관객분들 너무 다 깊은 여운에 잠겨 계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걱정하면서 왔는데 너무 환대와 환영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감독님과 배우님들 다 오신 김에 좀 천천히 이것저것 얘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중간중간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오늘 이번 주가 개봉 첫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그렇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봤다, 이런 거 좋았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질문 어떤 걸로 좀 드릴까 하다가 개봉 소회를 좀 여쭤보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 개봉한 이 따끈따끈한 작품인데, 사실 또 촬영 시기로만 보면 꽤 오래전에 함께 만든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감독님한테는 좀 시원섭섭하실 것도 같고, 배우님들은 뭔가 오히려 이렇게 개봉하고 영화 다시 보고 GV 하면서 예전 기억을 막 되살리는 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희 영화가 이제 찍은 지는 5년 거의 횟수로 5년이 됐고, 이제 정주 영화제를 간 게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걸렸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밖에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연연해하지 않고 싶은데 너무 연연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스스로 난감하고 너무 좀 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봉 5일차의 감독은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죠. 일일비 거의 4시간 매초 일일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늦어진 게 어쨌든 보람이 가족분이나 보람이 친구분들, 보람이 팬클럽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지인 배우님. 네,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커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주변에서 응원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축하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던 오랜 친구도 연락이 와서 너무 많이 응원해주고, 그래, 네가 이렇게 끝까지 연기하더니 이게 개봉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되게 따뜻한 축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좀 코끝이 계속 시큰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찍었던 장편이었고 장편 주연이었던 거여서 너무 잘
잘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개봉을 드디어 하는 거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찍을 때부터 개봉하기 전까지 좀 많이 걱정. 내가 그때 처음이라 잘했을까? 혹시 누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극장에서 보면서 그래도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귀엽게 넘어가주자 우리야 하면서 네 지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막 지난주에 쓴 일기도 다시 보면 내가 안 쓴 것 같고 이거 나 아닌 것 같고 부정하고 싶고 이런데 몇 년 전에 이 내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배우님들한테도 굉장히 좀 새롭고 낯설면서도 또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란 배우님 이야기를 오늘 대화 중간중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좀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것이 이 영화의 주제와도 이 영화의 말하기 방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객분들 아마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테니 아주 타임머신을 조금 돌려서 처음의 이야기를 몇 개 여쭤보려고요. 그 감독님 인터뷰 중에 이 영화의 출발점에 이제 애도라는 감정이 있었다라고 인터뷰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때 말씀하신 애도라는 것이 어떤 그 애도의 대상이라는 것이 비단 죽음뿐만 아니라 좀 삶에 깃드는 여러 가지 이별과 상실 모두를 조금 포함하는 범위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 애도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구체적인 애도 대상은 사실은 여성혐오 범죄로 죽거나 혹은 그리고 어떤 여자 연예인이라서 받는 어떤 그런 비난의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고 베이스가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의 과거 그리고 변화된 어떤 옛날 모습들까지 어떤 애도라는 감정으로 바라볼 때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되게 소중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감정을 처음 베이스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인물한테는 그 기억을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선아와 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영화 보면서도 참 닮은 구석이 많은데 또 되게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르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셋 중에 가장 많이 척을 하는 인물이고 가장 척을 덜 하는 인물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두 분은 좀 인물들 시나리오 봤을 때랑 또 직접 연기하면서 좀 어떤 생각 가지고 하셨는지 이런 거 궁금했어요. 지인 배우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저는 선아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정말 척을 많이 해야 되고 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말 나빠 보이지도 그리고 너무 선해 보이지도 않는 그 경계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왔었는데 근데 촬영하면서 어떤 그 선아 입장으로서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찍을 때 당시에는 내가 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이랑 뭔가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숨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언니가 옛날에는 그래도 척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멋진 언니였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언니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자꾸 찡얼거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척이라는 건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러진 나만의 무기나 기술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생존의 전략들이 이 시기에 이 나이대의 인물들 세 여성이 모두 각기 다른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순간이 영화에서 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 보면서 관객분들도 꼭 나와 같다라고 느끼진 않으셔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나 저 기분 뭔지 아는데 하면서 잘 좀 공감을 하면서 영화를 봐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관객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보겠습니다.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방금 이제 감독님께서 여성 혐오를 말씀하셨는데 그 라디오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들려요. 그거는 일부러 감독님이 생각을 하시고 넣으신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약간 두 번째로 드리기엔 좀 이른 질문이긴 한데 이제 여기 오브리 배우님과 정지인 배우님이 이제 이 인물들이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잘 살고 있을지 또 척하는 거를 이제 좀 줄이시고 좀 배우시고 이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제 질문은 맞아. 라디오는 제가 너무 척하는 거에 좀 꽂혀가지고 네 재밌어요. 어쨌든 그 라디오는 제가 라디오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단편 찍을 때도 라디오는 꼭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어떤 인물의 감정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회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냥 다양한 소리들이 참 저는 라디오 소리가 듣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라디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내용도 좀 찾아서 같이 녹음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는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아 언니가 겪었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을 분명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도 있고 저기도 있고 범미도 있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아 어떨까요? 선아는 분명히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선아는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척하는 걸 줄이지 않을까. 많이 줄이고 그리고 지수를 통해서 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지수를 위해서라도 좀 내가 더 당당하게 조금 그렇게 나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셋 다 잠을 조금 더 잘 잤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라디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감독님께 좀 사운드에 관한 것도 같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영화 봤을 때 와 완전 공포 영화잖아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유령 영화다. 카메라가 유령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사실 뭐 영화 속에 어떤 보미가 아이를 보는 것이 유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의 무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괜히 긴장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표현된 게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 라디오에 어떤 들려오는 정보들도 그렇고 그 순간순간의 음악도 그렇고 그런 일상의 소음들, 잡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되게 정성스럽게 만져진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어떻게 감독님의 뜻이 구현이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화에서 저는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볼 때 제일 좋은 점이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운드 부분은 좀 처음 시나리오를 쓰거나 찍을 때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메인 이야기죠. 그 카센터 직원들과 서나지수 보미와의 어떤 충동보다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는 공포와 제일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 제가 찍었는데 안 쓴 장면이 슈퍼에서 카메라만 이렇게 싹 도는 걸 찍었었어요. 뭔가 그들이 떠나고 그 백현주 선배님 슈퍼 주인 분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탁 하는 걸 찍었는데 그게 너무 천천히 찍어가지고 못 썼는데,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관객분들도 아마 영화 보면서 중간에 이거는 그 선아도 아니고 지수도 아니고 보미의 눈도 아닌 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눈 같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아마 각자 좀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도 같이 받아볼까요? 혹시 또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있을까요? 맨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경찰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그게 위기를 넘겼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위기를 네. 넘겼는지 이거는 배우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깜짝 놀라셨죠? 네. 저 못해요. 어떻게 넘겼을까요? 감독님이 하셔야겠네요. 제가 그 관객과대학 때 많이 말을 해서 두 분이 아마 이제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보통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보통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영화라면은 이 장르 관습으로 어떤 피가 나오고 뭐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해자로서 빅토리를 갑자기 하고 막 그러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거기는 조금 모호하게 열어뒀는데 제가 들은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그 모텔에 이제 그 카센터 직원들이 왔을 때 그 문을 조그마한 손으로 문을 다 잡은 게 다 진이거든요. 그 보미의 딸. 근데 그러니까 그 카센터 직원들도 그 귀신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막 진이가 신고한 거 아니냐. 너무 과몰입해 주신 분들이 진이가 사실 신고한 거 아니냐, 뭐 그리고 모텔 주인이 신고한 거 아니냐. 모텔 주인이 신고한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어떤 기물 파손, 뭐 그런 어떤 위협,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충분히 공포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신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의 어떤 점프하는 것들이 관객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면서 아마 방금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장면까지 안 갔다는 거, 그 장면까지 안 보여줬다는 것은 또 각자의 또 머릿속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보여주기로 한 선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배우님들끼리 막 마치 전사를 만들듯이 스토리를 만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딱히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맞아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의 어떤 상상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여쭤봤어요 감독님한테 누군가 한 명은 다치거나 혹은 죽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됐고 근데 감독님이 확실히 이렇게 조금 열어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도 이어서 그러면 받아볼게요.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선안의 가족들이 좀 공항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그 부산이나 경남 어딘가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지수만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왜 지수한테만 그런 사투리 캐릭터를 부여했는지 또 우리 배우가 연기하실 때 사투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 그 같은 침대에 누울 때 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지가 스틸컷에서 많이 봤던 그 알록달록한 벽지로 바뀌어 있던데 그 벽지를 이렇게 특별히 고르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 방에 있던 벽지였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지역 고향 설정, 사투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일단 감독님이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배우님께. 맞아요. 그 사투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왜 지수 빼고 아무도 사투리 쓰지 않냐. 근데 어떤 지역색을 많이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왜 사투리를 쓰나 하면은 그 어떤 부산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역적인 색깔보다는 어떤 캐릭터적으로 그냥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수에게만 부여했습니다. 미션을. 네. 지수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준비할 때 그 스태프분들이 거의 다 부산 출신이셨고 그래서 임물조 감독님이 그 사투리를 다 하나하나 녹음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그 노래 외우듯이 계속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 부산에서도 조금 다른 약간 지역의 특별한 사투리인 것 같았는데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제가 뱉으면은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아닌데 라던가 이렇게 해봐 하면은 이제 분분해요.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이거야 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예 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사투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선생님이 많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감독님 그 벽지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네. 그 벽지가 바뀐 게 맞고 방은 같은 곳이고 제가 벽지는 따로 골랐어요. 애초에 아예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이 벽지로 이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팀이 고생해서 막 가벽 만들고 그거 막 하고 티 안 나게 하려고 엄청 큰 벽지 사가지고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결말이 이제 탁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 점프를 해버리고 그걸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조금은 몽환적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연기도 좀 뿌리고 그러면서 좀 이 셋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저께 GV 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이 내가 누워있을 때인데 눕는 건 뒤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누울 때 좀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꽃의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썼고 그래서 그 어떤 색깔을 담은 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벽지는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의 궁금증도 해소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장면 포함해서 이 세 인물들이 어떤 작은 공간에 함께 있는 순간들을 이 영화에서 좋아하거든요. 어떤 방 안이나 차 안에서의 보내는 장면들
뭔가 이 정적과 약간의 조각라인 것 같은 대화들이 오가는 순간에 세 인물들이 함께하는 그 풍경이 참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새 배우님들은 촬영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호흡을 맞추셨고 좀 어떤 대화들을 평소에 나누셨을까 막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찍다 보면은 되게 내가 하게 될 줄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툭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현장 분위기 자체가 궁금해지는 작품이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 연기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보다 그냥 진짜 일상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숙소 생활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밥을 뭐 먹을까 오늘 왜 안 먹느냐 언니는 뭘 먹었느냐 이런 거라던가 고기 먹으러 가자 아니면은 촬영 끝나고 밤에 꼭 맛있는 거 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뭐 우리 배우는 진짜 저한테 사촌 동생 같았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고 너무 제가 아끼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게 진짜 그 촬영 연장선까지 달라붙어서 너무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보람이는 생각보다 그 보람이가 맡았던 인물과 조금 그 간극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촬영 현장에 들어가면 정말 보미가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 보미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줘서 또 보람이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는 촬영 현장에서 제가 정말 저희끼리도 스태프분들끼리도 정말 우리 재밌게 한다 정말 다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좋네요. 뭔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 약간 그 보람 배우님 얘기할 때 조금 약간 코끝이 찡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봄이 얼굴 떠오르고요. 이래서 그런 게 있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해볼까요? 이 중간 갔다가 이렇게 넘어올까요? 그러면 네, 중간에서 먼저. 네. 아까 전에 중간에 보미의 이제 딸기 농장 아르바이트 일화에서 이제 노동요로 마로니에 이제 칵테일 사랑이 나왔었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저도 칵테일 사랑이 노동요라서 혹시 제가 영화 촬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 준비하실 때나 이렇게 쓰시던 노동요가 있으신지 뭐 감독님이랑 혹은 배우님들도 그냥 가볍게 이런 거 궁금했습니다. 어쩌다가 칵테일 사랑이 보미의 노동요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정말 재밌는 질문이네요. 일단은 칵테일 사랑이 선곡된 이유랑 감독님의 노동요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칵테일 사랑은 시나리오 때부터 들어가 있던 음악인데요. 사실 실제로 겪은 일이기는 해요. 제가 농장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일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칵테일 사랑만을 듣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노래에 꽂히셨나? 근데 정말로 그 노래만 들으면서 진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하게 됐고 저는 딱히 노동요는 사실은 잘 없어요. 저는 음악을 어떤 분들은 이제 BGM처럼 계속 틀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들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노동할 때 들기가 참 애매하고
근데 저는 좀 조용한 노래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청소할 때도 그냥 조용한 노래 틀어놓을 때도 많고 오늘은 약간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하는데 봄날은 간다. 조용필 조용필이 아니라 누구지? 그 봄날은 간다. 김연아 말고요. 캔. 에? 캔이요. 에? 캔. 캔 말고요. 캔 말고. 조용필. 조용필 선수. 핑퐁 집에 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집에 임해야겠다. 김유라. 조용필. 감독님이 켄 아니고 김윤아 아니고 조용필. 조성우도. 좋습니다. 혹시 지인 배우님이랑 우리 배우님은 이 영화 작업하실 때 좀 유난히 많이 들었던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그 지옥까지 가버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좀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딱 넣어가지고 그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김사월님 노래 진짜 너무 좋아서 저는 노래 한 곡에 꽂히면 정말 계속 듣거든요. 그 시기 때 정말 그 가수님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선곡된 이유도 감독님께 같이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너무 그냥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도 계속 돌려보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그 사진 찍으면서 딱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이 어쩜 저 타이밍에 저 노래를 선곡할 생각을 하셨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이었는지? 이것도 진짜 기막힌 에피소드인데 제가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기획 개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 사무실에서 이제 간단히 술 한잔 하고 대표님의 음악에 대한 조예가 엄청 깊으세요. 진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저 대표님 맞습니다.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방금 말하자마자 고개를 돌리셨거든요. 네. 엄청 음악적 조예가 깊으셔서 제가 맨날 플레이리스트 갖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도 그냥 노래가 나오는데 딱 지옥으로 가버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곡 정도를 흘려 보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지수랑 수연이 장면에 이 노래 어땠는데 대표님 뭐 원래 좋다는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약간 눈이 약간 흔들리신 걸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럼 요거로 밀고 나가야겠다.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눈이 살짝 흔들리시면 제가 다 캐치해서 이렇게 너무 좋네요. 저도 저한테도 이게 약간 지난 제 20대의 어떤 OST 같은 곡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딱 그 순간에 이 노래가 나와서 사실 이 김사월 김혜원 밴드의 지옥으로 가버려가 나온 지는 좀 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 영화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주 타이밍이 대박이다 이러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이쪽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촬영한 지 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촬영했을 때와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왔던 장면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시 이거 개봉하면서 보셨을 때. 감독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편집하면서 또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네. 편집 때는 진짜 뭐에 씌인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편집 처음 뭐 어떻게 컷 넘어가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영화를 처음 본 사람처럼 자꾸 헤매게 됐었던 것 같고 전주 때는 이제 전주 영화제는 되게 시네필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끼눈을 뜨고 보셔가지고 저 옆에서 보다가 취할 것 같아가지고 잘 못 봤고 그 뒤로도 몇 번 이제 편한 장소 같은 데서도 봤을 때도 너무 좀 떨리고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진짜 몇 년 만에 최소 2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실 보람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슬펐는데 오히려 영화는 되게 객관적으로 봐졌어요. 그래서 아 이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것 좀 부족하구나 스스로 좀 깨닫고 다음번에는 이런 것 좀 보충해볼까라는 어떤 스스로 반성의 시간이 되게 객관적으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약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하게 잘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배우님들은 어떠셨어요? 영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면서 아마 좀 촬영할 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장면 이런 것들이 인상 깊게 남았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엔 그냥 편하게 찍었는데 지금 보니 저 장면이 저렇게 좋았나 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떠신지 우리 배우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보면서 사실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미가 그 아까 농장 얘기하셨잖아요. 전 그게 계속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그 처음에 편집이 끝나고 봤을 때 저는 제가 사투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새롭게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투리 진짜 잘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근데 좀 진짜 신기할 만큼 이게 5년이 됐다고 했었어요. 5년이나 흘렀다고 된 거예요. 저는 좀 영화도 많이 봤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저도 신기한데 이게 예전에 찍었다 어떤 과거가 아니라 계속 저한테 이렇게 제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봐도 너무 익숙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저는 되게 너무 스스로도 신기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또 이번에 다시 봐도 저는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보미가 남자친구 이렇게 꽃 때리는 그 장면과 그리고 지옥으로 가버려 그 우리 수연이와 지수의 장면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역시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계속 저한테 달라붙어 있습니다. 선화 장면 중에서 좋았던 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선화 장면이요? 선화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센터 그 선생님들 만난 장면에서 동생들을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좀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저는 좋더라고요. 나가서 뭐 저기 하고 있었어. 저기 하고 지금 내고 있어.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났어요.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서서히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했으면 싶거든요. 혹시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중앙에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지인 배우님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좀 더 이제 통쾌한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서 나중에 뭐 서울에 올라가면 밖에서 이게 뭔가 한다던가 그런 게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우님께 이제 또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그 성소수자 연기를 할 때 레퍼런스로 하는 작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지인 배우님 먼저 부탁드려볼까요? 어디까지 생각해보셨어요? 마음 같아서 이제 달려가서 뺨을 근데 분명히 선아는 박혜수에게 찾아가서 왜 그랬냐
하지 않았을까요? 네, 대차게 네,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아 성격. 고집스럽게. 우리 배우님. 저는 막 레퍼런스는 사실 없었는데 제 안에 있는 사랑과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야겠다. 그리고 수연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것을 이러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세 분에게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각기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또 각자 모두 귀하게 이 작품이 좀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첫 작품이었고 누군가한테는 함께해서 좋았고 누군가한테는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 귀한 마음만큼 이 귀하게 만든 만큼 이 영화가 또 널리 보여지는 것이 앞으로의 일일 텐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좀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이 영화를 찍고 완성하고 지금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 지인 배우님이 사인할 때 꼭 적는데 다들 잘 자셨으면 푹 잘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는 요새 또 계속 일일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저에게도 스스로 조금 내려놓고 조금 편안한 밤을 자꾸 선물하고 싶은 감정들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새 영화가 되게 많이 힘든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해요. 어떤 영화라는 게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거라서 그럴 때 더 좀 크게 오는 것 같거든요. 혼자 볼 때 못 느꼈던 것도 같이 보면은 또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고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또 안 보였던 게 또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주변 분 한두 분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래주실 수 그래주세요. 그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정중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제보해 주세요. 네, 지금 제 직원들 데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또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위로를 오늘 받으셨다고 하셔서 저는 오늘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편안한 저녁 밤을 보내시길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일요일 귀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고모인 것 같은데 고모들이 왔어요. 고모 안녕. 네, 몰래 온 손님이네요. 저도 몰랐어요. 네, 감사드려요. 그리고 보람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희 보람이를 좀 오래도록 저희 영화 통해서라도 좀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라도 오래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차은미 기자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이 영화가 되게 좀 위로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되게 캐릭터들은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각자 대화하게 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좀 그때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이 있는 영화여서 그게 조금 많이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네, 푹 잘 주무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너무나 약간 흐뭇해지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고요. 여러 배우님 포함해서 보람 배우님을 아주 곱게 귀하게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세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 주변에 피로와 긴장과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이 꼭 한두 분 이상 있을 거예요. 그 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좀 보러 가자고 말씀을 해주시면 영화관에 와서 좀 덜 외로워지는 기분으로 극장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으니까 나가서 또 행복한 오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